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뭐죠? 바로 가성비입니다.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품질.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경제는 이 가성비 하나만을 쫓아 달려왔습니다. 미국에서 설계하고, 한국에서 부품을 만들고, 중국에서 조립해 전 세계로 배송되는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저렴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공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가 제일 싼가가 아니라 누가 내 편인가가 물건값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프렌드 쇼어링이라 부르죠. 오늘은 효율성이 지배하던 시대가 가고 왜 우정이라는 이름의 비싼 청구서가 우리에게 날아오고 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817년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 이론이라는 혁명적인 생각을 내놓습니다. 영국은 옷을 잘 만들고 포르투갈은 와인을 잘 만든다면 각자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서로 바꾸자. 그게 모두에게 이득이다. 이 단순한 아이디어는 1990년대 이후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중국이 세계 시장에 나오면서 자본과 기술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었죠. 기업들은 1원이라도 더 싼 곳을 찾아 전 세계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 시대를 지배한 원칙은 적기 생산이었습니다. 재고를 쌓아두는 건 낭비였고 전 세계가 거대한 하나의 공장처럼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싸고 좋은 물건을 마음껏 썼지만 동시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위험한 의존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대에 들어서며 두 가지 거대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아무리 싸도 제때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돈을 줘도 적대적인 국가가 자원을 잠그면 우린 굶어야 한다. 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효율성만 따지다가는 국가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입니다. 그녀는 2022년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끼리 공급망을 구축하자며 프렌드 쇼어링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제 경제의 중심축이 효율에서 회복 탄력성으로 옮겨갔습니다. 좀 비싸더라도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 친구의 집마당에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우정의 시대에 누가 웃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2026년 현재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미국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기 때문이죠. 중국의 생산 기지들이 대거 멕시코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선 안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멕시코의 인건비는 중국보다 높고 인프라는 아직 부족합니다. 공장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가 사는 물건 가격에 반영됩니다. 베트남과 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이들 국가로 공급망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편화된 공급망은 규모의 경제를 무너뜨립니다. 한 곳에서 대량 생산하던 시절보다 물건당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우리는 지금 안전을 담보로 저렴함을 포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정적인 공급망은 공짜가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프렌드 쇼어링은 정치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일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고비용 구조를 만듭니다. 과거의 세계화가 관세 인하와 자유무역으로 물가를 눌렀다면 현재의 탈세계화는 관세 인상과 보조금 전쟁으로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물가 상승의 압박을 계속받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결국 이 비싼 우정의 시대를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혁신을 통해 이 올라간 비용을 상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더 똑똑하게 처리해서 높아진 제조 원가를 깎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가성비만 따지던 쇼핑은 잠시 잊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제품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동맹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우정은 소중하지만 그 우정은 공짜가 아니다. 2026년 세계 경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도돌이표 경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싼 우정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경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